미 대선 결과를 반영할 11월 7일 개장을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첨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자, 트럼프 2기 시대가 이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환영하면서 아주 화끈한 랠리를 보였는데요. 뉴욕장 복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굉장한 급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친기업, 성장 우선,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을 밀어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다우 지수가 무려 3.6%의 폭등이었습니다. 1,508포인트의 상승이었는데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직관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2%대의 오름세. 그리고 규제 완화 혹은 감세 등의 정책들이 중소형주들을 강력하게 서포트해 줄 거란 기대감. 러셀 2000 지수 역시 5.8%의 급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기업들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밀어 높이면서 경제 성장을 받쳐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결실을 얻는 대가 역시 따르게 되죠. 관세와 감세로 인해서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을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작용이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14bp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1.6%의 폭등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앞으로 외환시장에서 당분간 이러한 혼돈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코멘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특징주 보시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결과 나쁘지는 않았는데 위고비에 비해서 오젬픽의 판매량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약가 인하 압박을 넣을 것이다. 실제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약가 인하와 관련한 정책들을 밀어붙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4% 안팎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일제히 급등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4% 뛰어오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 TSMC의 주가는 간밤 1%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포착된 미증시 트럼프 트레이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판에 전부 다 담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금리는 급등, 테슬라가 14%의 폭등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승리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대놓고 애정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죠. 이제 앞으로 머스크 CEO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사업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7%대, 밈코인이 도치코인이 11%, 그리고 각종 종목 가운데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금융 섹터도 강했습니다.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고 인수합병 대규모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이 트럼프의 스탠스이다 보니까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등의 대형 은행들이 일제히 10% 내외의 상승, 그리고 소형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인하 혜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내렸던 쪽은 어디일까요? 일단 관세 피해 경계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멕시코. 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법 이민,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멕시코,
경제가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페소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페소화 가치는 3%의 급락 움직임 나타났고요. 그리고 해리스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던 테마들 일제히 급락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 두 자릿수의 하락,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 오늘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플로리다주 주 정부가 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거절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틸레이 등의 대표적인 종목들 역시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리테일 기업들, 다우니, 페브리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프록터앤갬블이라든지 그리고 모기지 금리 급등에 부담을 느끼게 될 부동산 업종 역시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던 것이 간밤 트럼프 트레이드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시장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당분간 이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테마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월가 IB들이 어제 밤에 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아주 부지런히 여러 가지 수혜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철강과 금융, 그리고 트럼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 암호화폐, 군사 및 방위, 소형주, 석유 및 가스,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했던 IB들의 이름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화면을 잘 정리해 주셨다가 앞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쏟아지게 될 여러 가지 IB 리포트들 내용도 이 시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시간 외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 결과들 챙겨봐야 될 특징주들이 있습니다. 앱 러빈, 디지털 광고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든 앱을 잘 마케팅하고 또 최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3분기 EPS 매출 아주 강력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0% 가까운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소프트웨어 테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사죠. 퀄컴 역시도 어닝과 매출 더블 비트를 기록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6%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슈 체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챙겨보시죠. 자, 미국 대선 결과 이제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레드 스윕 현실화됐습니다. 취임까지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시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 시장 잠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당선이 미 시장에는 긍정적, 국내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증권가의 시각을 전해드렸는데 이를 반영했던 어제 우리 시장, 이 대선 트레이드로 물들었던 어제장입니다. 지수는 빠졌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5% 내렸고요. 코스닥은 1.13%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어제 환율의 급등 움직임, 달러 강세도 외환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했던 중요한 자산 지표였습니다. 1,400원 목전까지 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들 섹터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다소 좀 불안정한 정책 피해주로 엮이면서 일제히 하락했고요.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딱 오후장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 시점부터 게다가 상원 쪽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게 되면서 완전한 가닥을 잡기 시작했고요. 지수가 내리기 시작했던 오후장 튀어 올랐던 섹터들로 아래 정리해놨습니다. 오늘도 연속성이 중요하겠죠. 방산,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어제 사우디 방위 수장과 함께 협력을 맺은 한화 그룹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MSCI 편입과 관련해서 확정이 또 되기도 했죠. LIG 넥스원은 그 다음 타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화 중심으로 급등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변압기 원전,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지금 전력망 중요성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어제 전해드렸던 한미 원전 동맹과 관련해서 어제 원전주 안에 G2파워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금융 재건도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인데요. KB금융 신한지주, 유독 밸류업 쪽으로는 트럼프 정책 수혜, 피해도 아닌 명확하게 딱 중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증권가의 시각이 있어서인지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K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3%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건주들 일제히 상한가 갔는데요. 시간의 거래선 또 하락하는 모습 속에 변동성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현재 2%대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강해질 마가죠. 트럼프 2기 개막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판가름난 이 레드 스윕. 사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초박빙이라서요.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는 나흘 동안도 혹은 그 이상도 불복과 함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싱겁게 끝났죠. 생각보다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글로벌 증시의 표정을 보실까요? 피해와 수혜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글로벌 증시의 표정입니다. 여기에 다 표기하진 않았지만 코스피, 항생, 상해, 유럽 다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니케이는 2.6% 수혜로 거론이 되면서 2% 튀어올랐습니다. 3대 지수 앞서 보셨죠? 사상 최고치. 규제 철폐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수혜로 꼽히는 이 자산들 모두 다 올랐고요. 피해로 꼽히는 태양광, 중국의 이 익스포저가 큰 미국의 소매주들, 그리고 주택, 모기지 금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생지수 안에서의 관련된 우리와 비슷하죠. 이 기술주들이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증권가의 시각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1기에서 이제 2기로 넘어섰습니다. 1기의 연장성이겠죠. 감세, 관세, 미국 우선주의 세 가지만 계속 기억하시면 되고요. 불확실성 이스펙 이 부분은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자아낼 포인트로 이제는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변수 아닌 상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한국 증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부임 전까지는 중립 섹터가 선전할 거다. 바이오, 조선, 방산, 기계. 그리고 딱 이 사이에 있는 밸류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움직였는데 바이오가 좀 덜 갔죠. 이들 섹터들이 아마 연말까지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꼽고 있고요. 취임 후에는 어떨까? 정책에 따라서 반사이익 유무가 결정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IRA 철폐, 칩스법 고쳐 쓰겠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멕시코 이야기도 조금 전에 나왔지만 보편적 관세로 멕시코 자동차 쪽 그리고 중국 쪽 때릴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명확해질 그 시점부터 반사 이익과 관련돼서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를 더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 트럼프 1기 당시에 금리, 굴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산업재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재현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구간 안에서 관세와 관련된 피해주가 급락했고 혹은 수혜주가 올라갔고 이 부분보다는 관세 변수가 조금 낮은 쪽이 확실히 선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산, 조선, 기계 쪽 선호 섹터로 꼽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시각이었고요. 다음은 KB입니다. KB는 결국 핵심은 돌아 미국으로의 투자 재개에 달려있다. 동맹국과의 지금 사이좋게 지내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기조로 바뀔 거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주목 포인트는 미국 투자입니다. 제조업 건설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AI 반도체 캐펙스와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HBM 수요에 따라서 이 캐펙스 확대 여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코뱅크 달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 눈여겨보자. 특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증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 익스포저가 큰 국내 건설사 말고 해외 쪽으로 익스포저가 좀 높은 이런 해외 쪽 건설사를 체크해 보자. 삼성 E&A가 대표적이겠죠. 두 번째는 전력 건설 투자 증가 여부를 보자. 아무래도 이쪽이 1번보다는 뚜렷할 것이기 때문에 원전, 변압기, 전선, 투자 본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쪽에서 예산 확대할 바이오 자율주행 우주항공, 더불어 민간 기업, 여기에서는 빅테크와 일론 머스크잖아요. 공통 분모 있는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반드시 체크하자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다시 보기 투자뉴스 7에서 출처는 투자뉴스 7이고요. 여기에서 인용한 쭉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은 사실상 미국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수혜주긴 한데 여기서 국내 증권사들도 6월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동조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반도체는 사실 세모죠. 반사 이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칩스법이 고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무래도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반도체 쪽은 조금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 부분 머스크와 트럼프의 공조입니다. 트럼프의 올인한 일론 머스크 2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고 이제는 보상받을 때인가 봅니다. 향후 머스크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둘이 꾸려갈 그림에 있습니다. 9월 트럼프 후보가 이젠 당선인이 됐죠. 집권 시에 개혁 권고안을 제시할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제 머스크에게 맡길 거다. 연방정부 쪽에 구조조정 들어갈 거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규제 철폐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역할을 줄 것이다. 더불어서 트럼프와 머스크 지금 공통분모는 비트코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은 초당적인 우주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당을 넘어서서요. 그리고 우주의 진심인 머스크 이 둘이 만나서 우주의 상업화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머스크의 역할이 현실화된다면 수혜받을 섹터는 아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 우주의 상업화 때문에 이 둘이 그리고 있는 공감대가 맞물리면서 2017년부터 나사의 아르테미스 이 미션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5년 9월에 아르테미스 미션 그 다음 그림이 그려질 예정인데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스타링크, 스페이스 X 어제 취임 연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당선 연설이죠. 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쭉 이렇게 모아봤고요. 특히 KB증권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세트렉 I 두 종목 선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주항공 전체적으로 매기가 확산되기보다는 스타링크나 스페이스 X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주목하자라고 증권가에서 꼽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두 번째 규제 철폐에서 연결고리가 있고 KB증권, 현대차, 현대모비스, HL만도에 주목한다. 조금 더 명확하게 실적 찍히는 쪽으로 보자. 어젠 테마단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더 빠르게 튀어 올랐는데 이 부분 장기 관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는 정말 피해주로만 봐야 할까요? 시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어제 급락분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반등이긴 합니다만 정말 계속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RA 폐지와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책 변수는 커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전에 오바마 케어 1기 때 철폐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도 결국은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쉽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 수입일지라도요. 따라서 이들 섹터들과 관련돼서 이런 리스크를 다 반영한 가격 구간이라면 지금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격 반등을 봐야 하는가를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캐즘과 실적은 여전히 2차 전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시간에 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럼 Q&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먼저 보죠. 자, 코스피는 반등을 도모합니다. 2568선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 시총 상위주의 표정인데요. IT 투톱 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이닉스 2% 반등, 삼성바이오도 오늘은 1%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으로 출발 예상되고요. 2차 전지가 추가 하락이 예상되네요. 자, Q&A는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트럼프 파티였던 미증시 이 영향을 이어받게 된다면 사실 어제 우리는 트럼프 파티에 동참하지 못했던 대표 피해국 중 하나 아닙니까? 일단 지수의 변동성과 함께 여기서 대표 수혜 섹터로 꼽을 수 있는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어저께 상승분을 일단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수의 반등을 예상을 하는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 위주로 인공위성과 관련된 섹터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봐서는 트럼프의 수혜는 일단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상승폭이 컸던 대형주 단에서의 이제 우리가 종목보다는 오늘은 인공위성과 관련된 중소형주 위주 단의 반등폭을 또 강하게 예상하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AI와 관련된 또 건설주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전을 통해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련돼서의 변압기라든가 인프라 투자 확보의 이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 건설주, 소형 건설주에도 오늘 훈풍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볼 것은 미국의 석유가스 관련된 중요성, 전통 에너지의 중요성인데 LNG 관련된 개발과 우리가 조선 업종의 수혜 연결고리를 본다면은 어제 강했던 조선 업종들도 오늘도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부를 좀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근에 오바마 때 도입된 이제 금융 관련 규제의 반대표를 계속 던져줬기 때문에 1기 때 월가 출신의 재무장관을 선입했던 적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보유도 자유로운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 규제 관련돼서의 은행주 쪽의 반등폭을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목 힌트를 좀 보고 갈까요? 지금 보니까 제노코, 세트레가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소형 우주항공 쪽 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저희 개장 전에 받아보죠. 한국항공우주를 가져와 주셨어요. 사실 좀 큰데요. 사이즈가 큰데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거든요.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박스권을 6만 원대 항공우주가 사실 우리 방산 4사 가운데에서 제일 반등폭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스페이스 X에 대한 놀라움을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소형주 아까 인공위성 관련주들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주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폭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항공기, 우주선, 우수발사체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760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일단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4사 가운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장 중계 때 저희 전략보다 자세하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중소형 우주항공, 방산, 건설, 코인, 수혜입니다. 2차 전지가 또 빠질 것 같거든요. LNF만 반등 시도해요. 여기 리스크 관리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트럼프는 거래 협상에 대한 이제 그 사업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궁지에 계속 몰리는 흐름에서 서로 해피엔딩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매수의 관점, 이제 정액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데 이것이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는 이제 그 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뭐 크게 우리가 예상보다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 주가 빠진다면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개장 중계에서 이야기 자세하게 더 이어갈게요.